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화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했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취소가 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일지 저희 설경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6% 상승한 3,30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6% 상승한 1,0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담고 있네요. 오늘 원전 관련주도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보안주, 여행주, 온라인 교육주들 상승세 보이는 화요일 시장입니다. 레포트에 대해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경TV가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크릿 무료 강연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참석자는 80명으로 제한된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할 수 있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설경TV 전문 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설경TV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설경TV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 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백종국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코스피 시장에선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3,300포인트를 넘어섰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있었던 고용지표와 관련된 그런 지표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현재 하고 있고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수 자체로 보자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외국인의 파생 상품 포지션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매매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파생 상품을 한번 살펴보자면 선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옵션에서는 콜을 매수를 하고 있고 풋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상승으로 향한 외국인이 베팅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향후에 지수 방향은 외국인 수급을 결정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 모두 다 순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베이시스도 상당히 좁혀지면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는 콘덴고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지수 자체로 보자면 프로그램에 관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를 한번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LG전자와 같은 종목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이한 점으로는 CS-윈드라는 종목이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현재 보자면 큰 이벤트가 없다는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을 한번 주목을 하고 오후장도 이러한 부분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 위원님께서 외국인의 파생 상품 포지션과 프로그램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향후 지수 방향은 상승을 향하고 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CS-윈드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네요. 다음 이주영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약간 대형주 장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어저께 추세대 전환, 추세대 흐름을 얘기 드렸죠. 요 단기적으로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의 이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눌림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방향은 이제 상방으로 돌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눌림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시가부터 갭 띄워서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아직 시장 종가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주들 LG전자라든지 아침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던 LG전자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 삼성, SDS, SDI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권에서 좀 잘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이제 차트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반도체 섹터들 그동안 못 갔던 섹터들을 생각해 본다면 IT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시장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지금 중소형 장세 굉장히 좋았습니다. 테마주들도 좋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실체가 없었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물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생명과 좀 직결된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거기서도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19 관련주들도 CMO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보시는 게 진단키트라든지 실적 숫자가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대형주들이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에 대한 포트 편입도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대형주 장세로 갈 수 있다. 포트 편입도 생각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IT 반도체 상승 흐름 나오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실체가 없는 테마준 주춤할 수 있고 조심 의견 주셨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보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바로 문자 상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한솔 홈데코, DNC 미디어입니다. 세 종목은 이주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페노션 지금 굉장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인데요. 선배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도 200차 넘는 선박을 보유를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BDI 지수 상승, 그러니까 운임료 지수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해운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 선대가 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요번에 이제 컨테이너 지수 상승과는 조금 무관하게 실적적인 부분이 대단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BDI 지수도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해서 좀 강하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지금 10년 만에 사상 최고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우리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올라가는 게 실적을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보시면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 정지선들이 많아요. 정지선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그 항구를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화주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A라는 구역에서 B라는 구역으로 똑같은 화물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적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걸 이제 정기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운임료 지수가 급등을 할 때 보면 정기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운임료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할 때는 안정적인 이제 수입원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임료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지 않는 다음에는 실질적인 부분에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펜오션의 흐름을 보면 부정지선이 좀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스팟 물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좀 급하게 뭐 이렇게 운송을 해야 되는 그런 화물들 위주로 영업사원들이 이제 이제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 그런 화주들로 지금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2,000억, 2,100억, 뭐 2,200억 뭐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뭐 대단하게 폭발적으로 1분기 실적이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HMM처럼 주가가 막 완전히 급등을 하고 막 이런 흐름들은 좀 나오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뭐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은 분명히 1분기보다는 훨씬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일단 뭐 추정치 자체는 3천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 평단이 8,400원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펜오션, 대한해운 그리고 HMM을 세 종목을 놓고 볼 때 HMM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고 HMM을 안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펜오션 뭐 해운주들 다 같이 올라갈 거고 좋은데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고점에서 산다고 하면 저 같으면 HMM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펜오션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이상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8,400원. 그게 이제 지금 차트적으로 추세 저항 자리가 이렇게 딱 놓여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올라가기 힘든 위치에서 뭐 추가적으로 급등주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다. 소형주들 급등하듯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4조나 되는 종목입니다. 보면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뭐 두산파켓이라든지 시총 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는 경우들도 생기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낮은 거에 베팅을 하시는 것은 뭐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공략을 하기보다는 추세대 하단이라든지 눌림이 충분히 나왔을 때 운임료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해운 경기 좋고 이런 부분이라면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기다렸다 매수를 하셔도 좋고 5월달, 6월달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왜 매수를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매수를 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뭐 기다리면 제 생각에는 올라는 갈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실적 보셨다시피 지금 3천억 정도에 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퍼로 계산을 할 때 지금 4조 3천억이면 비싼 편입니다. 지금 여전히 앞으로 뭐 더 좋아질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뭐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그럼 1분기 실적이 제가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많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컨센서스 지금 추정치 한 3천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상향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가는 비싼 편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펄을 뭐 15로 계산하든 10으로 계산하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운주를 볼 때는 현재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의 이 종목의 가치가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HMM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업사이드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고 펜오션은 2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지 않는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체적인 해운 경기 상승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시세는 이미 다
충분히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기를 좀 거칠 가능성 상당히 높다. 2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아마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대로 봐도 저는 이제 9,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매수하신 타이밍이 조금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해운들이 계속 좋아진다는 거에 베팅을 하고 손절을 안 하고 그냥 끌고 가시겠다 하면 뭐 끌고 가셔도 기업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HMM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7,700원까지는 조정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페노션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손실 얼마 안 나는 상황에서 짧게 손절을 해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 나중에 저기 7,700원까지 내려오면 또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문의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하고 차라리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건설주 내에서도 굉장히 업사이드 크게 남아있는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IT 섹터 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솔홈데코 다음 종목인데요. 자,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이 산림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펄프 쇼티지, 재지 쇼티지, 이런 이야기 막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재지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 목재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겨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이 브라질 쪽에서의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원자재 가격 폭등을 해서 목재 가격이 폭등을 해서 이 가격에는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좀 많이 업계에서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찌됐든 간에 목재 가격 폭등과 함께 한솔홈데코도 이제 산림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한 부분인데요. 이후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횡보 기간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부분 앞으로도 계속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후변화라는 부분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은 지금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한솔홈데코 이제 마룻바닥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건설 섹터 지금 좋아지는 거, 신도시 개발한 신도시 진행하는 거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탄소 배출권까지 좀 함께 보시면 좋은 종목인데 매수 평단이 2,300원이에요. 2,300원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 추세 저항자리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기간 조정 조금 더 거치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에 이제 이 건설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이 하반기에 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분기에서 4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확연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이 건자재 그러니까 건축 자재 관련주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2,09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2,400원. 아마 요 구간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좀 긴 관점으로 보신다면 2,600원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전략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DNC 미디어인데요. 자, DNC 미디어, 상당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 5,600억에, 지금 보면 실적적인 부분, 작년에 130억, 올해 1분기 40억, 이게 웹툰 관련주였나요? 이게 보면, 북미 시장에서 플랫폼, 웹소설과 웹툰 맞네요. 이게 메모가 지워져서, 왜 그랬나 봤더니.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웹툰 관련주로
좀 상승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이제 컨텐츠 관련 섹터들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제가 연말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웹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보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시장에서 대단하게 이렇게 관심을 받지는 못했었어요. 이제 코로나19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올해 이제 컨텐츠 관련 섹터들 전체적으로 부각을 좀 받으면서 대원시, DNC 미디어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 주가적인 측면이랑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괴리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유럽에서 이제 또 웹툰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출이 매년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로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각을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3,000원에 지금 비중 20%신데, 요건 이제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요 상태로 일단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뭐 정고점, 요런 자리들, 저항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느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너무 크게 여기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 48,500원 정도, 아니면 48,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요. 정고점 넘어가는 위치에서는 일단 비중 조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또 5만 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그 정도 저항 라인에서 다 정리를 하는 그런 관점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 한 목표가 한 49,000원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펜오션 먼저 문의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좋을 수 있다. 하지만 HMM 보는 게 더 좋다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400원인데 좀 매수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다 의견 주셨고요. 실적 대비 주가는 비싼 편이다. 시세는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 의견 주셨고요. 네, 한솔 홈데코 건설 섹터와 함께 상승하는 건자재 회사죠. 건설 섹터는 3, 4분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2,090원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로 2,400원, 2차 목표가로 2,600원 잡아주셨습니다. DNC 미디어 성장주로 많이 부각을 받았죠. 매수는 잘 하셨다 의견 주셨는데요. 지금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48,500원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338번님 전화 주셨고요. 파트론 매수가는 11,800원, 비중은 40%입니다. 933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파트론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휴대폰 부품조로 해서 앞으로 장래가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계속 너무 지루하게 가서 전문가님 좀 상담을 조언 좀 받을까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매수는 어느 시점에서 해주신 건가요? 한 4, 5개월 됐지 싶은데. 한 2월 달쯤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 비중은 한 40% 정도신데 계속해서 좀 재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재매수했습니다. 재매수를 하셔서 예. 11,800원을 만드신 건가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매수 하실 때 기간이 조금 짧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짧았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재매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금 여유를 갖고 나눠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업 자체는 현재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좀 흐름이 안 좋았던 부분은 이 회사가 휴대폰용 부품을 만드는데 그중에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출 1분기에는 분명히 좋았지만 2분기에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2분기의 실적은 그렇게 좋아질 수는 없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온 게 맞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을 한번 보여드리면
매출액은 25%나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로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2.7%나 증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실적은 맞습니다만 일단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019년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8.4% 정도는 나와줬어야 하지만 한 4.7% 정도밖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엔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각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같은 경우에 5G와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웨어러블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3, 4분기는 돼야 실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입장으로 가져가신다면 하반기까지는 좀 끌고 가셔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루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주가 흐름 상당히 지루했던 건 맞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왔지만 2분기 실적은 좀 더 안 좋게 나올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손절가는 일단은 10,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 원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 추세는 깨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 10,000원을 좀 지키는 부분을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월 달이나 3월 달에 매수를 하셨을 때 그때 거래량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매매하실 때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거래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11,000원과 11,500원 사이에 매물대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깨려고 하면 모멘텀이 하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은 모멘텀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하반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11,000원과 11,500원, 물론 매수가는 아니시지만 이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중이 현재 40%니까 절반 정도를 줄이셔서 다른 종목으로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으로 교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 전고점이 12,500원, 전고점이 12,800원인데요. 12,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 종목이라면 기다리셨다가 이 정도 가격이 오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11,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비중 조절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자리에 나쁘진 않습니다. 저점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와 줬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 흐름에서 11,000원 부근에 오시면 그때 중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실지 정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파트너 문의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하반기까지 봐야 한다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000원에서 11,500원쯤의 비중을 좀 줄여보자 의견 주셨고요.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973번님 전화 주셨고요. 금호타이어 매수가는 7,900원, 비중은 30%입니다. 697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금호타이어 반갑습니다. 문의 주셨는데요. 지금 최근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답답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갖고 가야 하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매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으신 건가요? 네. 매수 시점이 조금 고가에 잡으신 것 같은데 비중도 30%로 조금 처음 높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분할로 매수는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처음에 매수를 하셨을 때 한 비중 30%까지 들어가신다고 하면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비중은 조금 높게 들어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기술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은 맞습니다. 현재 캔들 같은 경우에 21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손절을 해도 되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금호 타이어를 가지고 있는 관점이 혹시 중기, 장기로 좀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네, 오래 가져가도 돼요. 네.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좋은 종목은 맞습니다. 1분기 실적에도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매출액은 19.8%, 그러니까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분명히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흑자 영업이익 상승 폭이 조금 적은 면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운송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원가, 가격 제품으로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부터는 매출 크게 늘어날 수 있고요.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전기차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당연히 타이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빛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하반기에 분명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최근에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본다면 약 6,500원까지 라인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을 조금 덜 가져가셨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10% 정도 처음에 매수를 하시고 6,500원 라인에서 재매수를 한번 가져가셨으면 매우 좋은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6,500원 라인이 깨지지 않는 한은 일단 홀딩하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제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밸류적으로 보자면 일단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10,000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한다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도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하셔도 좋은 전략인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손절 라인 6,500원을 좀 잡아주시고 좀 길게 보는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을 보자면 30%를 좀 높게 가져가셨기 때문에 재매수를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전략은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2분기 실적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금 힘들더라도 기다리신 다음에 꼭 수익 누리시고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해결은 다 되셨을까요? 네, 자, 전선은 끊어진 것 같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10,000원까지 볼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는 6,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센터, 모트렉스, 제주은행입니다. 새 종목은 이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코리아센터 봅시다. 코리아센터 굉장히 좀 괜찮은 기업이고요. 하고 있는 사업이 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하는 기업들의 어떤 이제 플랫폼적인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풀필먼트 관련해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상품 소싱 솔루션, 배송 대행 솔루션 이런 거 쇼핑몰 솔루션.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중국의 물류센터부터 해가지고 이런 배송하는 부분 그리고 물류적인 부분들을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적인 부분 이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매출이 굉장히 좀 괜찮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신 것처럼 이제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올해도 약 한 200억 영업이익에 3,200억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 잡혀 있는데,
매출은 뭐 훨씬 더 높게 잡혀 있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흐름을 보게 되면 18년도부터 해서 매출 계속 증가를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 좀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주가와의 앞으로 그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대비해서 지금 뭐 상관관계라든지 이제 그 실적 대비 상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올해 나올 영업이익이 250억, 그러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3천억 정도의 시총이 좀 적절하다. 많이 잡아도 한 4천억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세의 추이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굳이 이렇게 뭐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저렴해졌을 때나 아니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높아지는 구간을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뭐 9,150원.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매수한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 나오면서 이제 전고점 저항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지금 추세 저항을 딱 마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이 저항 자리를 뚫어낸다는 것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9,200원에서 250원 정도까지는 일단 저항 구간으로 무조건이라기보다는 무난하게 이렇게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제 생각에는 뭐 9,300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뭐 몇 년치, 그러니까 뭐 앞으로 향후 2년, 3년치 정도의 실적을 땡겨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한 10% 정도는 지금 비중이 20% 정도니까 9,300원에서 400원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한 10% 정도는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만약 주가가 아래로 이제 또 쭉 내려오게 된다면 매도하신 10%를 다시 매수하시는 관점, 한 7,000원 정도나 7,000원대 이런 데에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고밸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생각해서 단기로 보셨다면 한 9,350원에서 400원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게 기업의 성장성이 마음에 들어서 좀 길게 보시겠다 하면 조금 비싸게 사신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하고 이제 그때도 소개드리고 이제 엄청난 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지금 그때 이제 시세 한번 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차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요것도 이제 고양이 차트가 나왔었네요. 요렇게 이제 고양이 차트가 한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진 건데 자리를 또 잘 만들어 놨어요. 5,500원대에서 일단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박스권 흐름입니다. 5,500원에서 6,500원의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가는 부분인데, 생각에는 기간 조정이 지금 3월달부터 나왔으니까 한 달, 두 달, 석 달, 한 넉 달 정도 지금 기간 조정이거든요. 가격 조정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받은 부분이고, 여기서 제 생각엔 한두 달 정도 안에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월이나 8월쯤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7,000원 조금 안 되게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수하신 분 평단이 5,740원 수익권이시거든요. 비중이 이제 5%신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확실하게 이거 돌렸다라든지, 실적적인 측면이 막 그렇게 대단히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테마적인 측면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사실 고령화 사회에서 자율주행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뭐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뭐 지켜보시고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목표가 6,450원,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고 상승하게 되면 7,000원 조금 안 되게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짧게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자리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겠다 하시면 7,000원까지도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제주은행도 사실 이 상승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 나오고 이렇게 이제 그 기간 조정 거치다가 뭐 상승을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은 조금 이런 곳에서 공략하는 거 저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다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7,640원 정도의 평단이신데 매수가까지는 저는 올라올 가능성은 뭐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주은행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네이버에서 뭐 인수를 한다라는 뭐 그런 썰이 있었어요. 이게 그런 이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움직였던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지금 이렇게 쭉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한 6,400원대에서 더 이상 뭐 내려가지 않고 가격을 이렇게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8,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제 생각에 이제 추세적인 부분 좀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중 10%의 7,644원이니까 평단이 7,080원 정도를 손절가로 딱 잡고 간다면 손실 폭이라든지 노리는 수익권이라든지 해서 뭐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단 매수 진입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요 구간 이탈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7,05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 아마 이탈하게 되면 여기 전저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는 손절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공략을 하더라도 일단은 손절은 좀 지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제주은행보다 훨씬 더 괜찮은 기업들 많기 때문에 만약 정리하신다면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을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뭐 200억 올해 뭐 제 생각에는 한 300억에서 한 400억 좀 안 되게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크게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제 생각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손절가랑 이런 부분들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다. 난 장기적으로 볼 거다 하신다면 6,400원이나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 싸다라는 관점에서 비중을 좀 늘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센터 매수 가격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말씀 주셨고요. 단기로 봤을 때는 9,300원에서 400원 정도에서 10% 매도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모트렉스 단기 목표가로 6,450원 잡아주셨고요. 장기 목표가는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제주은행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 8,000원까지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로는 7,05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12번님 전화 주셨고요. LG전자 매수가는 15만 2천 원, 비중은 10%입니다. 641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LG전자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 LG전자를 올 초에 조금 네. 담았는데
조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 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제가 조금 기간을 조금 멀리 보기는 봤는데 네. 수익이 되니까 이거를 수익 실현해야 되는지 좀 갖고 가야 되는지 좀 어려워서 판단하기 어려워서 문제 드렸습니다. 네, 잘 정말- 부탁합니다.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좀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종목 같은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조금 오래 본다 했는데.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LG전자 같은 경우엔 조금 길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보자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좋아질 수 있는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주도를 했던 부분은 바로 가전제품인데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2분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원래 2분기가 가전제품의 성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LG 마그나라는 공식 출범이 7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 35%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상회하는 것을 LG전자가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더 큰 실적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LG전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길게 가져가신다면은 수익을 좀 더 누리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21선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고점 부분이 18만 원 라인을 뚫어내느냐가 아마 관건인 것 같은데요.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하고 그 이상을 뚫어내게 된다면 분명히 2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큰 수익 보시고 매도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20만 원 부분에서 일단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궁금해가지고. 네, LG전자 문의 주셨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우선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익은 충분히 더 누릴 수 있다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로는 20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1675번님 전화 주셨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는 21,950원, 비중은 10%입니다. 1675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거를 그냥 끝까지 어떻게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어느 적정설에 올라오면 팔고 다른 걸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네.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 혹시 좀 길게 보시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지금 최근에 수익이 나고 계셨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갈지가 고민이신 건가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긴 합니다. 하반기에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홀딩하시면 하반기에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철강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철강 가격에 인한 부분 때문에 적극적인 가격 인상까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2분기에도 더 좋게 나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상향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게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2분기 실적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가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서 수익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PER은 한 7.3배, PBR 같은 경우 0.8배로 상당히 지금 가격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6월 중순부터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가격은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까라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밸류로 따졌을 땐 3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실적 발표를 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보다는 그냥 좀 홀딩을 하고 계시다가 조금 더 수익을 누리시는 그러한 종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혹시 지금 기술적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22,000원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큰 문제 없이 추세 상승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좀만 더 기다리셔서 수익 좀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문의 주셨습니다. 22,000원 라인 지키면 3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좀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현재 이주연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 종목 중 CJ E&M이 수익률이 26% 이상 오르면서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를 한 차례 이제 상향을 했는데 또 오늘 달성을 해서요. 추가적인 이제 대응 전략이랑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크릿 강연회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참석자는 80명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강연회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강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